여기는 사목리라는 곳인데 앞에 동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여기가 동강이 푹 파이고 한층 높은 단구 지형을 형성하고 있어요. 동강을 따라서 동강이 커브되는 데는 절벽이 됐고 반대쪽이 이렇게 단구 모양을 형성을 합니다. 이런 시대는 이렇게 하천과 가까운 곳에 초기 인류의 거주지들이 대개 이런 데서 분포를 해요. 그중 뗀석기 시대가 많이 개발되고 유적이 발견되고 그리고 유물이 발견되는 곳이 바로 여기 사목리라는 곳이에요. 강연안에 이런 단구 지형에 따라서 이런 지역에 초기 인류들이 우리 선조들이 살았다는 그런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라시대 자장율서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다가 봉안한 우리나라 5개의 정멸보궁 중 한 곳입니다. 원래 흥령사지였고 여러 번 중창을 하면서 법풍사라는 명칭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당시 우리나라 구산의 선문이 있었어요. 9개 산에. 그 선문 중에 사자선문을 개창한 데가 이것입니다. 원래 정멸북무궁이라는 뜻이 번민을 멸하여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심으로써 보배스러운 궁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우리나라 불교도들에게 불교를 신봉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불교 성지예요. 이렇게 수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절 아래의 전락 사하천이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천으로부터 여기까지 한 14km 되는데 이 골짜기를 법풍계곡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강 건너쪽에 보이는 곳은 청룡포입니다. 청룡포는 단종이 세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또 그리고 단종 부귀운동이 일어나자 상왕으로 올라갔던 왕을 노산군으로 강등을 시켜서 유배를 보낸 곳이 바로 저 청룡포입니다. 이 청룡포는 강이 삼면을 뺑 돌아요. 뒤는 상당히 악산이에요. 산이 험해서 뒤로 나갈 수도 없고 삼면이 뺑 돌아서 강으로 막혀있는 육지 속의 고도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갇혀서 거기에 단종이 유배를 해서 지금도 유배한 그 집의 흔적을 지금 비석으로 남기고 있어요. 이 청룡포에서 오랜 기간 있지는 못하고 가을 장마가 지자 청룡포가 묻힐 것 같아서 그래서 관풍원으로 단종은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 청룡포의 지형을 좀 살펴볼게요. 이 지형은 지금 저쪽 노란다리에서 이쪽 노란다리 사이로 강물이 이렇게 뺑 돌아서 과거에 흘렀어요. 물론 단종이 왔을 때는 아니죠. 그보다 훨씬 전에 그러던 것이 이 강물이 서강물이 이 측방침식으로 끊어져서 요 앞으로 흐른 거예요. 강물이 뺑 돌아서 왔던 여기를 우가코, 아까 살펴본 우가코고
여기서 보면 저기 소나무 숲이 있어요. 저 소나무가 있는데 저기 왕방이 시조비가 있고요. 근데 저 소나무가 한 2007년도쯤 그때 홍수가 크게 졌을 때 강물이 범람을 했는데, 그때 범람할 때 그 강물이 어느 정도 불었냐면 저 소나무 밑이 강물이 흘렀어요. 그러면 그때 저 소나무보다 훨씬 얕은 저 단종이 있었던 저 유배지는 어땠을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당연히 묻혔을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묻히질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강물이 돌아서 이 강물은 여기를 돌면서 이쪽이 높아져요. 저쪽이 얕아지죠. 그래서 단구 지형이 피수치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묻히진 않는데, 대신에 이쪽 동네는 어떠냐면 홍수 피해를 봐요. 그래서 저 강물이 오히려 역류를 해서 아까 지나왔던 신일리를 여기 청룡포 초등학교 같은데 물에 잠기는 이런 식의 홍수 지역이 됐어요. 그쪽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류지를 만드는 거죠. 댐을 싸서 4대강 개발할 때 여기 저류지를 만들어서 홍수를 막았던 이런 것이 여기에 흔적이 나타나고, 저 청룡포는 지금 그렇게 그 안에는 단종의 슬픈 사연을 담은 관음송이 있어요. 관음송이라는 것은 볼관자 소리음자 다시 얘기하면 단종의 슬픈 사연을 보았노라 들었노라 이런 뜻을 가진 관음송이죠.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소나무 숲이 울창한데 아주 노송이죠. 아름드리 노송들이 꽉 차 있어서 관광객이 단종의 스토리텔링을 들으러 오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경치와 어우러져서 국가지정 명승지 제50% 지정이 돼서 지금은 오히려 그 단종의 애잔하고 슬픈 비극적인 사실은 역사적인 뒤안길로 물러났고, 오히려 국가지정 명승지로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적 196호로 지정되어 있는 조선조 제6대 왕 단종의 능력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조선조 왕릉 40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경기도 밖에 있는 유일한 조선조 왕릉이 이 단종의 능입니다. 원래 이 능은 처음에는 노산군 묘로 지정이 돼 있고, 어몽도가 여기 관풍원에서 죽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서 이곳에 모신 것이죠. 그래서 노산군 묘라고 칭해 오다가 약 240년 뒤에 숙종 때 와서 이것이 단종이라는 칭호를 얻고 노산군 묘를 장릉이라는 호칭을 얻게 돼서 이렇게 장릉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조선조 왕릉들이 이렇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이 조선조 왕릉은 다 그 능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릉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기록도 확실하고 지금까지 그 제례 형식이나 이런 것이 전해 내려오기 때문에 세계인이 지켜줘야 될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영월에서는 이런 장릉이 단종의 이런 것을 추모하는 뜻에서 이곳에 단종문화제를 해마다 열고, 그리고 조선조에서 유일하게 국장을 치르지 못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단종 국장 행사 재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이렇게 등재된 단종의 능을 소개합니다. 이곳은 옆에 있는 자귀료와 함께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되어 있는 관풍원이라는 곳입니다. 원래 이 관풍원은 옛날에 영월부의 객사였어요. 그러니까 객사로서
단종이 청룡포에 유배될 당시에 가을 장마가 들었어요. 이래서 물이 높아지니까 이 객사로 옮겨와서 지냈던 것이, 생활했던 것이 바로 이 관풍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금성대군이 단종 복위운동을 또다시 일으키죠. 사륙신 때 단종 복위운동이 일어났고 금성대군이 다시 복위운동을 일으키다가 실패를 하니까 세조가 단종을 살려둘 수 없다. 그래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17살의 어린 단종은 여기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관풍원은 바로 단종이 꽃다운 17살에 생을 마감한 곳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슬픈 곳이고 이 일대는 상당히 넓은 부지의 영월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 관풍원 뒤에 보면은 월중도의 그림이 하나 나와요. 부치도라는 그림입니다. 월중도 소개를 잠깐 하면 단종이 영월에서의 한가운데다 이런 뜻이에요. 역사 스토리를 그림으로 그린 그림 지도가 월중도인데 첫 번째 그림은 장릉도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이 청룡포도, 세 번째 그림이 관풍원도, 네 번째 그림이 자규로도, 다섯 번째 그림이 창절사도, 여섯 번째 그림이 낙화암도, 일곱 번째 그림이 영월 부치도, 그리고 여덟 번째 그림이 영월지도, 이렇게 해서 한 권의 그림책, 그림 지도책이 바로 월중도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 보물 1536호로 지정됐을 만큼 아주 뛰어난 작품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월에서는 아주 빼놓을 수 없는 보물 중에 하나가 월중도라는 그림이 단종의 스토리텔링을 그대로 옮겨서 그려놨는데 그중 한 폭이 지금 저 안에 관풍원도를 그려놓은 것을 하나 보시죠. 이곳은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26호로 자규류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지금 이 누각 이름을 보면은 매중루였고 여기가 영월 부치의 관사였는데 그중 그 건물이 객사가 관풍원이고 그리고 그 누각이 하나의 누각이 이 매중루였어요. 단종이 관풍원으로 이렇게 와서 생활을 하면서 그때 이 매중루에 잘 올라와서 자기의 그 슬픈 심정을 밤새워 피를 토하면서 우는 자규새에다 비유해서 그 슬픈 심정을 시로 읊었어요. 그것이 유명한 단종의 자규시라는 시입니다. 지금 이 건물 앞에 보면 매중루라고 붙었는데 반대쪽에 가면은 자규류라고 붙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 매중루라는 누각은 단종이 자규시를 지은 뒤부터 이 뒤를 자규류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27호 영월 창절서원입니다. 장릉 경내에 사륙신을 배양하고 영월 호장이었던 어몽도, 그러니까 단종의 노산군의 시신을 수습했던 어몽도를 제양했던 육신사가 있었는데 그 육신사가 왕릉과 같이 있을 수 없다 해서 옮겨져서 이 자리에 세워진 것이 사액이 내림으로써 창절사라고 불려왔었어요. 창절사는 육신사 6명의 사륙신과
그다음에 생육신 김스습 남유혼, 영월의 호장 어몽도, 그리고 박신문, 충신의 의패를 모신 곳이에요. 그래서 이 충신의 절개를 현양한다 해서 창절사라는 이름으로 전해져 왔었고, 그것이 더 확대돼서 서원으로 학문을 닫고 연구하는 서원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됐습니다. 이 창절서원은 대원군 시절에 전국에 서원 철폐령이 내려졌죠. 근데 이 서원 철폐령이 내려진 가운데서도 47개는 철폐가 안 됐어요. 그중 하나가 영월 창절서원입니다. 문화재 자료 제24호로 지정되어 있는 금강정이라는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경치가 뛰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뛰어난 경치를 금강이라는 말을 잘 붙이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 비단금자를 써서 금강이라고 하기도 하고 금장강이라고도 불렸어요. 그래서 그 금강에 있는 이 정자, 이것을 금강정이라는 이름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 금강정이 유명해지는 것은 몇십 메다 저 위로 올라가면 그곳에 낙화암이라는 절벽이 있어요. 이 낙화암이 바로 단종의 시중을 들던, 단종이 유배 생활을 할 때 시중을 들던 사람들이 여기서 떨어져 죽은 거죠. 특히 궁녀들이 떨어져 죽었다. 그래서 떨어질 낙자 꽃화자 해서 낙화암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곳은 상당히 아름답고 풍경이 수려한 사연만 있는 게 아니라 단종이 죽자 그 단종의 넋을 따라서 같이 떨어져 죽은 궁녀들의 넋과 한도 같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화암이라는 이름과 함께 이 금강정이 아주 뛰어난 명승지가 되고 있죠. 이곳은 바로 김삿갓 김병연이 천재 시인이죠. 여기서 이곳에 묻혀 있어요. 온갖 주변이 전부 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리고 골짜기가 상당히 깊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적어도 8km 이상을 산고비를 넘어야만 이곳에 도착할 수 있어요. 상당한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숨어 살던 곳이었죠. 그 숨어 살던 배경에는 김병연이 할아버지를 홍경래의 난 때 항복을 한 사실, 그래서 멸문지화를 당해서 숨어 사는 곳이란 말이죠. 평생을 삿갓을 쓰고 해악에 넘치는 이런 시를 많이 발표를 했고, 그 시는 지금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골짜기와 함께 이곳을 김삿갓 계곡으로 이렇게 탈바꿈시킨 것이 바로 영월의 김삿갓의 스토리텔링을 숨쉬게 만든 곳이에요. 그래서 이 일대에 김삿갓 여기 공원도 조성하고, 그리고 김삿갓을 기리는 김삿갓 문학관도 만들고, 그리고 매년 김삿갓 문학제를 합니다. 그래서 널리 알려져 있고 지금 수많은 관광객들이 여기를 찾아오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